제22대 총선 결과 야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.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금융 정책들을 강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이번에 압승을 거둔 야당의 금융 부문 주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네,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4대 공약 중에 이 민생 회복을 첫 번째로 강조를 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가계의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. 구체적으로는 가상금리 산정 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금리나 요구권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이 됐는데요.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그 대출자의 신용 회복 개선 상태를 체크를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.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화해버리는 공약도 있습니다.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또 이 밖에도 최근 논란이 됐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그 ELS를 의식해서 ELS나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그 개인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투자 성향 등에 따라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은행권의 이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특히 횡재세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 은행 횡재세 법안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일단 이 은행 횡재세법이란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인데요. 지난해 그 은행권의 고금리 이자 장사 비판이 컸잖아요. 그때 이 민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이후 은행권이 2조 원 넘는 그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으면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요.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원 이후에 관련 그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각종 국정과제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당장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법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그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일단 정부의 감세, 규제 완화 정책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표적으로 앞서 리포트로 확인하셨듯이 금투세 폐지는 물 건너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잖아요.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을 두고 여야 이견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. 또 상속세 개편 역시 야당이 부자 감세, 또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. 또 그동안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내놓은 정책들이죠. 예를 들어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, 또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지 등이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. 또 대통령 국정과제죠.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 산은법 개정안 처리 역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으로 꼽힙니다.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과제나 현안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는 이 부동산 PF 이슈가 다시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금융당국은 4월 위기설이죠. 4월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부실들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큽니다.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부동산 PF 사업장들의 그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. 총선 이후에 부실 위기에
직면한 그 저축은행들이 한두 군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.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 그 개편안을 담은 PF 정상화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이후에 이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5월부터는 그 PF 사업장 구조 조정에 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예, 총선 후 변화가 예상되는 각종 금융 정책들을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